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인 상담 1주차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상담의 개관이에요. 개관이라는 것은 상담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아마 상담의 이론과 실제 수업 때도 어느 정도 그 1주차 때 상담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제 상담의 개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 또 그때랑은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어서 네, 상담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담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중에는 상담을 받아보신 분도 있고 한 번도 받아보시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상담을 제가 공부하기 전에는 살면서 한 번도 상담을 받아본 적은 없었는데 제가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을 하면서 상담을 제가 잘 하기 위해서도 상담을 받아보는 경험이 필요하고 또 제가 상담을 공부하는 그런 석사 과정에 들어가고 나서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자기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좀 오히려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잘 묻어놓고 살던 것들이 좀 건드려지거나 끄집어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상담을 받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배우기 시작하고 나서는 상담을 또 여러 선생님들께 한 번씩 이렇게 좀 몇 회개씩 이렇게 받아본 경험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상담을 받아봤을 때 되게 만족스럽고 좋았던 상담도 있고 좀 아쉽다. 내가 배운 상담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상담마다 좀 이런 느낌들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상담이 무엇인지 이론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 물론 이론마다 상담에 대해서 좀 다르게 설명할 수는 있는데 이 클라라 힐의 책에서는 상담을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카운슬링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헬핑이라고 되어 있어요. 돕는 거죠. 돕는 것. 그래서 이 상담을 좀 포괄적인 헬핑이라는 용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사람, 예를 들면 뭐 친구, 가족, 상담사, 심리치료사, 공공사업 제공자 등에 의해 조언을 받는 것을 포함하는 폭넓고 기원적인 용어다.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게 사실 심리 상담에만 붙는 게 아니라 뭐 교육 상담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또 사주 보는 것도 우리가 상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의료 병원에 갔을 때 뭐 내가 좀 성형을 받고 싶다 했을 때도 바로 의사 선생님께 진료받기 전에 상담을 받죠.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여기서는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폭넓고 기원적인 용어가 될 수 있는데 이 상담이라는 거에서 좀 들어가야 되는 특히 심리 상담에서 필요한 요소를 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서 여기도 이제 헬핑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감정을 탐색하고 통찰을 받고 그 사람의 삶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 이거를 상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 상담의 정의에 매우 이제 동의를 합니다. 도와야 되는 거고요. 돕는다는 개념은 뭐냐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을 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한다거나 진단만 내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돕는 거예요. 도와서 그 내담자의 감정을 스스로가 탐색할 수 있도록 돕고 통찰할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삶에서 변화가 이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의 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게 이제 심리 상담의 설명이었다면
그럼 우리가 심리 상담이라는 것도 있고 또 심리 치료라는 말도 쓰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거죠. 두 가지의 차이를 보면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는 일단 치료 기간이 다릅니다. 상담보다 치료가 좀 더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 치료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치료가 좀 더 기간이 오래 걸리고요. 환자는 상담보다 치료가 더 심각하고요. 자격 조건도 치료가 좀 더 심각한 증상이나 문제가 심각한 내담자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상담을 공부한 석사 또는 박사가 상담을 한다면 치료는 박사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상담은 석사나 박사, 치료는 박사. 또 다루는 문제도 다른데 상담에서는 뭔가 성장이나 삶의 전환 이런 것과 관련된 조금은 마일드한 그런 문제라면 상담이 아니라 치료는 좀 심각한 심리적인 장애, 뭐 성격 장애가 될 수도 있고요. 양극성 장애 등등등 이런 것들인 경우에는 치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상담이나 치료나 좀 더 내담자의 문제나 증상이 심각하냐 가볍냐 이걸로 좀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이거를 이렇게 딱 나눠서 쓰기보다는 약간 용어를 꼭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이 배우실 상담의 기술이라는 것은 심리 상담에서도 쓰이고 심리 치료에서 쓰이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상담의 기본적인 기술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이 기본 기술을 이렇게 깔아둔 상태에서 상담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다양한 기법들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술을 배우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실 기초적인 상담 기술을 통해서도 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상담자를 나는 직업으로 하진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번 학기에 배우시는 상담 기술들만 잘 알고 계셔도 누군가에게 충분히 상담적인 도움을 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담을 받는 것이 어떻게 좋을까? 그거부터 얘기를 할 건데 상담의 촉진적인 측면입니다. 상담을 받으면 뭐가 좋지? 첫 번째,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정신적인 괴로움을 겪는 사람에게 지지와 위안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든 사람들은 이 지지와 위안만 받아도 너무 이게 힘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내가 뭔가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근데 자기 자신의 내 고민을 보는 데는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상담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거 이상의 이렇게 관점이나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 내 문제를 다시 바라보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거나 이렇게 스스로를 새롭게 이해하는 그런 통찰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존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실존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실존 치료 배우실 때 기억나세요? 뭐가 있었죠? 우리는 누구나 죽죠. 누구나 외로운 존재. 삶이란 어때요? 무의미하다. 원래. 또 하나 뭐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실존적인 문제가 딱 생겨났을 때
뭔가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지금 잃어버린 것 같고 할 때 상담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토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검토하면서 살고 계신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삶을 살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들을 상담에서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술들이냐?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하고 갈등을 잘 해소하고 뭔가 심리적으로 강인해지기, 의사 결정을 잘하는 거, 학습을 잘하는 방법, 그리고 너무 일중독이나 이러면 또 소진이 되고 심리적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잘 쉬는, 휴식을 취하는 것, 또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 예를 들면 중독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고친다거나,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력감을 줄이고 좀 더 나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좀 더 즐겁고 충만하고 좀 풍부한 그런 좀 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상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외에 촉진적인 측면을 보면 개인의 인생에 어떤 지침을 만들어 나가는 걸 돕습니다. 개인의 꿈, 가치관, 능력에 맞는 목표 달성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율성하고도 연결이 되죠. 자율성을 증진시켜 줄 수 있고요. 내담자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위에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마다 다 장점도 있고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내 친구의 단점이 좀 사소한 거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이 단점 때문에 계속해서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단점을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고지고대로 얘기했다가는 친구가 좀 기분 상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을 진솔하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담은 내담자가 그걸 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인생의 어떤 나 삶에 대한 변화를 꾀하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을 들었을 때 뭐 좀 기분이 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좀 들으러 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이 아닌 사회생활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피드백을 내담자에게 줌으로써 자신의 문제에 좀 더 직면하고 뭐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건강하고 파괴적이지 않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부모 역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모님의 역할을 다시 해준다는 게 재부모의 역할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계셨지만 양육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아이를 좀 방치했다거나 아니면 비난을 너무 많이 했다거나 학대가 있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인이 되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를 계속 맺어 나갑니다. 이 이유는 어떤 무의식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무의식적인 이유는 이 내가 어린 시절에 이 부모님으로 인해서 별로 좋지 않은 양육을 받으면 이때 이제 상처, 트라우마를 받게 되는데 비슷한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요. 성인이 돼도. 왜? 이 과정 중에 이 상처를 한번 회복해 보려고. 근데 사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상처가 회복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도 우리 무의식은 자꾸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좀 끊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힘든 사람을 또 만나서 그 안에서 뭐 회복이나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힘들 수 있고 오히려 상처가 더 덧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끊어주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좋은 부모의 역할을
다시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뭐 계속 해줄 수는 없고 상담을 받는 기간 동안이고 또 일정 기간 재부모 역할을 잘 해주면 그 이후로부터는 내담자가 어느 정도 이 결핍된 여러 가지 애정이나 관심에 대한 욕구들이 좀 채워지면서 상담자가 그 재부모 역할을 더 이상 그렇게 많이 해줄 필요 없는, 그러니까 의존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부모 역할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상담자가 뭐 이 사람의 부모처럼 언제까지 해줘야 돼? 이렇게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우리가 스케이트를 가르칠 때처럼 처음에는 손잡아주고 해주지만 때가 되면 의지하지 않고 혼자 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도 처음에는 상담자가 좀 도와주고 가이드도 해주고 여러 역할을 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자, 근데 상담이라는 거는 좋은 촉진적인 면도 있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상황이나 관계를 지속하도록 안식처를 제공한다. 그 얘기는 뭐냐? 어떤 여성이 집에서 남편에게 학대를 받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상담에 오면 그나마 조금 마음이 위안받고 마음이 좀 덜 힘들어져. 그래서 그 학대받는 상황에서 아예 벗어나야 되는 게 필요한데도 상담 받으면서 그러니까 약간 통증이 있을 때 충치를 치료하지 않고 진통제 먹으면서 버티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 또한 타인, 이건 상담자겠죠? 타인 없이 감정을 찾거나 인생의 변화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의존성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가 답을 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또 상담자의 개인적 문제로 내담자를 의존적으로 만들 수 있다. 상담자가 되게 외롭고 고립된 사람의 경우에는 이 내담자를 만나는 것이 어떤 관계적인 욕구를 또 충족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담자를 내담자로만 봐야 되는데 뭔가 자신의 외로움을 좀 상담만 해도 좀 덜 외로울 수 있거든요. 되게 진솔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담자를 자꾸 자기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상담자가 개인적 사회적인 어떤 가치, 이 가치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자기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가치를 내담자에게 강요하면 문제가 되죠. 예를 들면 어떤 동성애나 양성애, 성소수자의 성소수자인 내담자를 만났을 때 상담자가 이걸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면 이거는 상담자가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냐면 내담자가 자신의 가치, 내담자 자신 가치에서 스스로 탐색하고 결정하도록 도와야 되고요. 그리고 상담자는 자신의 능력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겸손해져야 됩니다. 약물 남용, 성적 학대, 이런 거 말로만 들어도 와, 좀 어려운 주제다. 상담에서 어떻게 다루지 싶을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자가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고 상담적인 개입을 해야 되는데 상담은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주제에 대해 잘 몰라. 그때도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병원에서도 뭐 1년 차다. 얼마 수련이 되지 않았는데 되게 어려운 그 치료 케이스를 이 사람이 한다.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상담자와 내담자라고 해서 언제나 관계가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서로 너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하거든요. 서로 통하지 않는 내담자하고 어쩔 수 없이 상담을 하게 됐을 때
그때도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는 있습니다. 자, 사람은 언제 상담 받고 싶은지 좀 볼게요. 여러분 중에도 상담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으시다면 내가 언제 상담 받고 싶었지? 떠올려 보시면 좋은데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 고통을 겪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네. 그리고 나의 어떤 감정이나 상황이 문제로 지적될 때, 그럴 때 이제 상담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럴 게 힘들 때마다 상담을 받진 않아요. 상담이라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따로 내야 되고, 또 내가 상담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 근데 비용, 시간, 낙인의 문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게 더 클 때, 고통이 더 클 때 상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담 비용도 보통 뭐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한 시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요새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뭐 개인이 한 뭐 2만 원대 정도로 한회기 상담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려는 거는 사실은 크게 용기를 내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또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상담받는 걸 꺼립니다. 상담받는 거 내가 나약하다고 느껴지고, 또 부적응, 이렇게 내가 부적응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 같고, 보통은 일단 친구나 가족에게 먼저 도움을 청한 다음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전문가를 찾아가죠. 상담을 통해서 내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표현했을 때 누군가, 상담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 평가받고 비난받는 게 두려울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상담받는 거에 대해서 뭐 정신병자인가 봐 이렇게 꼬리표가 붙는다거나 부정적인 편견이나 낙인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은 과연 효과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상담은 효과가 있을까요? 한 시간에 10만 원씩 하는데 효과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대부분의 내담자, 아이고, 대부분의 내담자는 심리치료가 끝난 후에 향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나 거의 80%에 육박하는 내담자가 심리적으로 건강해지고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 차이가 많이 나는 내담자가 있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내담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수많은 연구가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을 때 70%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고, 또 원폴드라는 이 심리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심리치료라는 게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 6가지의 공통적인 치료적 요소가 있어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희망을 주는 것, 또 새로운 학습 경험. 여기서 공부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정서적인 조절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또 정서적으로 억압하거나 누르고 있다가 이것들 다시 느끼게 되는 정서적인 각성, 또 자기 효능감이나 통제가 올라가는 것, 또 어떤 실행할 수 있는 기회들, 이런 6가지 공통된 요소 때문에 심리치료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상담은 몇 회기를 받아야 하느냐? 최소한의 괴로움, 그러니까 저 죽고 싶어요 라고 상담해 왔을 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지만 죽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 정도는 상당히 빠르게 호전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성적인 성격 문제는 상당히 많은 회기가 필요해서 뭐 2, 3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다. 제일 좋은 거는 20회기 이내에 20회기 이내에 상담을 받고 어느 정도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잘 지내게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인 쟁점인데 요거는
상담에서 이렇게 다양한 문화적인 쟁점이 나타날 수 있어요. 상담자와 내담자에게도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또 어떤 종교의 차이가 있다거나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거나 등등. 그런데 상담자는 자신의 어떤 문화만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내담자와 자신의 문화적인 차이를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하고, 그리고 내담자의 문화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가 이제 되기 위해서 상담자들의 중요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상담자들은 사람들의 말을 내담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잘 주의 깊게 듣고 감정이입을 잘하고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탐색하고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돕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동기를 유발하고 애매모호한 거를 좀 버텨주고 등등 이런 몇 가지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가 왜 되려고 하는가? 되려는 동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서 변화를 주려고 또 내가 과거에 힘든 문제를 겪었는데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경우에도 많이들 상담자가 되고 싶어 하고요. 또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어떤 변화나 성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내담자의 인생 변화에 내가 기여했다는 것이 매우 사실은 짜릿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내담자를 보면 상담자도 힘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위해서도 상담 분야, 특히 뭐 어떤 성소수자의 권리, 인권을 위해서 나는 좀 노력하고 싶다 할 때도 상담 분야에 뛰어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꼭 건강한 동기뿐만 아니라 조금은 덜 건강한 동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미해결과제나 어떤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바꾸려고 상담자가 되고 싶어 한다거나 어떤 상담을 친구 사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니면 내가 남들의 구세주가 되고 싶다거나 이건 조금 과도하죠. 그리고 내가 뭔가 현명한 지식과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싶다거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불행하구나 라고 여기면서 위안 삼는다거나 이러는 것은 건강한 동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상담을 아직 안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상담자가 상담을 받는 것은 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대할 때 내 안에 어떤 미해결 문제가 있으면 내담자를 상담하는데 이게 방해를 해요. 내담자가 뭔가 아빠와의 이슈가 있다 그랬을 때 내가 나에게도 아빠와의 이슈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것들이 이렇게 좀 가로막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게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나보다 훨씬 경력이 많은 상담자의 상담을 내가 직접 받으면서 책으로만 공부하는 걸 떠나서 이렇게 하면 상담이 도움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거를 체험적으로 배우시게 된다. 그래서 상담은 이론이나 실습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받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는 뭘 말씀드릴 거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이번 수업 때 실습을 꽤 많이 하시게 됩니다. 네, 실습을 꽤 많이 하시게 되는데
바로 글씨가 안 써지네요. 실습을 하실 때는 내가 진짜로 내담자로 상담받는 내담자처럼 얘기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담자가 됐을 때 너무 심각하고 좀 상담자가 좀 이 숙련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막 상담을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한테 너무 어려운 주제를 얘기하면 해결도 되지 않고 나는 나대로 내가 좀 말하기 어려운 걸 덜컥 꺼내놔서 수습이 안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너무 깊거나 심각한 주제는 피하셔라. 여기 어떤 것들인지 나오죠? 저 죽고 싶어요 이런 걸 수업 시간에 실습 때 얘기해봤자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 피해야 할 주제는 좀 심각한 거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되고요. 그 외에 좀 가볍게 실습에서 하실 수 있는 이런 이상적인 주제들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주제, 요 범위 안에서 실습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하셔라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네, 개인 상담 1주차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